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부부 교사로 같은 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진짜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전 예쁘진 않지만 귀엽단 소리는 자주 듣는 편이고 동생은 이상하게도 쌍둥이이니 당연히 저와 닮았는데 오묘한 차이로 모두를 예쁘다고 하는 얼굴입니다. 어릴 땐 그것 때문에 남모르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쌍둥이들한테는 그런 게 꼭 있더라고요. 나름 경쟁심이랄까? 여동생도 저와 같은 교사였어요. 아이를 출산한 후 학교에 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중에 여동생이 마침 학교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요. 모두 미쳤다고 했죠.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냐고요. 하지만 본인은 교사가 아이들만 가르치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이랑 다를 게 없고 엄마들 민원 받아주는 거 정말 피곤하다고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철딱선이 없다 싶었어요. 한편으론 대단하다 싶었고요. 같은 배에서 같은 날 태어나 비슷하게 생긴 우리였지만 성격이 참 다른 우리였어요. 동생에게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했더니 일단은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제 아이를 그러니까 본인 조카를 너무너무 예뻐했고요. 사실 처음부터 동생이 저희 집에 오는 게 저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크면서는 저도 관리 좀 하고 꾸미고 하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자연히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어릴 땐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꺼릴 만큼 동생을 경계했었거든요. 왠지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있어서요. 저는 출산 후 퉁퉁 붓고 더 못나졌고 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라 여전히 예뻤에 더욱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남편은 제 동생을 처제 그 이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고 제 동생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목 인사만 하는 등 많은 동서로 그다지 살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제 긴장은 풀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복직을 할지 휴직을 연장할지 남편과 함께 고민을 하던 때였는데 동생이 먼저 저에게 제안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조카 봐줄 테니까 나 용돈 주면 안 돼? 형부교사 외벌이 월급으로 솔직히 쪼들려서 복직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맡겨봐. 언니도 믿고 맡길 만하잖아. 나 다른 일 찾고 그러면 그때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대신 도우미 월급보단 적게 받을게. 괜찮은 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월급을 주고 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든든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 딸이 이모이모하며 제 동생을 잘 따랐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문제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남편과 동생은 목 인사만 하던 서먹하고 어색한 사이에서 서로 농담도 하고 바로 연락까지 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 쌍둥이 여동생과 제 남편이 도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 느껴지는 거예요. 심하게 신경 쓰일 정도로 말이죠. 처음엔 아직도 저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방에서 동생이 아이를 봐주고 있을 때 제가 식사를 준비하다가 남편이 안 보여서 찾아보면 동생과 방에 단둘이 있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뭐 하냐고 하면 그냥 얘기 중이라고 하고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둘의 기류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학교 일이 많아서 조금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떡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여보, 내가 늦게 왔다고 당신이 밥도 하는 거야? 세상에 떡국도 끓일 줄 알아?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게 아니라 재수씨가 떡국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저한테는 떡국은커녕 아플 때 밥 대신해준 적 한 번 없던 인간인데 이상해서 당신이 웬일이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동생이 딸아이를 안고 나타나서는 어머 언니 왔어. 그냥 떡국 잘하신다길래 해달라고 한 거야. 형도 고마워요 하면서 킥킥 웃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남편 놈은 좋다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킥킥댔고요. 그때만 해도 약간의 찝찝함은 있었지만 뭐야? 둘이 왜 이렇게 신났어? 하고 말았었어요. 제 쌍둥이 동생은 앞으로 뭐 할 계획은 모두 때려치웠는지 저희 집에 놀러왔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아이는 그 사이 많이 자라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는데도 틈나면 우리 딸 보겠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드나들었고 허구한 날 와서 저녁 먹고 잠까지 자고 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늘어난 러닝셔츠에 사각 팬티 한 장만 입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동생이 집에 와 있으면 외출할 때 입는 티셔츠에 바지까지 챙겨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당신 왜 집에서 이렇게 입고 향수까지 뿌려? 라고 하면 그냥 당신 앞에서 내가 너무 퍼져 있으면 남자로 안 보일까 봐라고 하던 남편 놈.
그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내가 아니라 내 동생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나를 무슨 그런 놈으로 만들어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후로 향수를 뿌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집에서 외출복을 차려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제 동생이 없으면 하루 종일 카톡질을 해댔는데 슬쩍 보면 항상 제 동생과 별 내용 아닌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뭐? 형부밥 먹었어요? 언니는 뭐해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꼭 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찝찝하긴 해도 크게 의심은 안 했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이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다가 이건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키즈카페를 가면서부터였어요. 그 키즈카페는 새로 생긴 지 석 달 정도 됐었는데 저는 처음 가본 곳이었고 남편이 아이와 몇 번 데려간 곳이었죠. 보통 주말에는 남편이 저 쉬라고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는 교회든 나갔거든요. 그 키즈카페는 가격이 비싼 대신 여러 명의 도우미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카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대신 입장을 하면 어른 음료와 식사를 반드시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지 고르고 있는데 키즈카페 주인 아주머님이 제 아이와 저를 보더니 오늘은 남편분이랑 안 오시고 혼자 오셨네요. 아주 그냥 매번 팔짱을 꼭 피고 와서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고요. 남편 혼자서 가끔 여기 우리 딸 데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아닌데 항상 같이 오셨잖아요. 둘이서 맨날 어찌나 다정하신지 갓 결혼한 애 없는 신혼부부 같다고 제가 여러 번 칭찬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애 데리고 주말마다 둘이 와서 나랑 인사했잖아요. 그나저나 지난번보다 훨씬 살도 찌고 얼굴도 좋아 보이네요. 항상 너무 여리여리 하늘 말라서 애 엄마가 저래서 어떻게 돌보나 싶어 걱정됐었는데 남편이 그리 잘해주니 살도 포동포동 오르고 좋아 보이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제 쌍둥이 여동생이랑 제 남편이 여기에 와서 부부 행세를 한 건가 싶고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거기서 캐물으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또 제 자신이 우스워서 아네네. 하하, 다음엔 다시 같이 올게요. 하고 아무거나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아이 노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진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제 동생이 함께 어딘가를 다녔다는 걸요. 집안에서만 마주쳤고 그러다 보니 친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 혹시 공공 키즈카페 다른 여자랑 간 적 있어? 거기 항상 나 혼자 우리 딸 데리고 갔지. 내가 무슨 여자랑 가? 아니 카페 사장님이 당신 어떤 여자랑 꼭 같이 왔었다는데 그 사장이 착각했나 보지. 거기 영업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손님 진짜 많잖아. 어떻게 손님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해. 그냥 대충 넘겨짚고 아는 척한 게 아니야. 알겠어. 끊어. 그리고 바로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너 혹시 공공 키즈카페에 우리 남편이랑 간 적 있니? 왜? 그런데 너 왜 나한텐 한 번도 우리 남편이랑 거기 간다고 얘기 안 했어? 그걸 꼭 말해야 돼. 너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부부처럼 팔짱 끼고 다녔니? 부부처럼은 아닌데 팔짱을 낀 건 맞아. 왜? 너 제정신이야? 왜 화를 내? 그럼 안 돼. 형부랑 그 정도도 못해. 내가 뽀뽀를 했어. 키스를 했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 이제부터 내 남편이랑 바로 어디 갈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하고 팔짱도 끼지 마. 으이구, 진짜 예민하다 언니. 알겠어. 앞으론 그럴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며 나를 속이려 드는 남편놈, 그리고 뻔뻔하게 그게 뭐 어떠냐고 적반하장하는 동생.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동생이 솔직하게 말했다. 왜 거짓말했냐 따지니 미안해. 당신이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랬어라고 하더군요. 정말 신경질 나서 두 놈 다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진짜 내가 제 동생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 뒤로도 뻔뻔하게 우리 집에 드나들며 남편에게 꼬리치는 듯한 여동생을 볼 때마다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살래? 취직 안 해? 새로운 일 한다며? 기간제 교사라도 일하면서 돈이라도 벌어.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저녁 먹고 놀 건데? 더러워서 안 온다 안 와. 동생은 이렇게 말하더니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로 다행히 정말 여동생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듣기로는 기간제 교사로 학교를 다시 나간다고 했어요. 저희 딸이 이모 언제 오냐고 한동안 이모를 찾으며 울어대긴 했지만 며칠 지나니 찾지도 않고 이내 잊은 듯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딱히 제 여동생을 찾는 듯 하지도 않았고 딸에게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해서 이제 다시 평화가 왔나 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아침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저 몰래 주식하다가 결혼자금을 날렸던 일이 있어서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비롯해서 웬만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정말 생각 없이 남편이 주로 쇼핑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여자 속옷을 하나 샀더라고요. 저는 받은 일이 없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속옷을 선물한 걸까? 심장이 쿵쿵쿵 뛰고 하다 못해 그냥 친구인 여자에게 선물을 했대도 속옷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판에 바로 제 동생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차를 몰아 바로 친정에 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 빨래통에서 그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동생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빨래통에 벗어놓은 속옷 남편이 샀던 그 속옷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쭉쭉 서는 느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동생 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생일을 쳐봤어요. 핸드폰이 풀리더군요. 차라리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했다면 좋았을걸. 문자, 통화 목록, 기가 막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정말 이것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동영상. 도대체 밤마다 둘이서 영상통화로 무슨 짓을 해댄 건지 진짜 미친 놈들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밤마다 서로의 그곳을 보여주면서 놀았나 봅니다. 남편이 원래 코를 골거나 잠버릇이 심하지 않은데 그날 코를 심하게 골기기 시작해서 제가 우리 아이와 둘이서 따로 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골고 자는 척을 한 후 저 모르게 그렇게 제 동생과 전화기로 그 짓거리를 하며 밤을 새웠나 봅니다. 동영상을 보니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 정말 더러웠어요. 제까지 더러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가관이었습니다. 형부, 아니, 자기야 사랑해. 나도, 처제, 우리 애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게, 언니보다 더 일찍 내가 자기를 만났어야 하는 건데 걸림돌 좀 없애버리고 싶다. 제가 걸림돌이라네요. 대화 하나하나 정말 충격이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문자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원래 이루어져야 하는 사랑 사이에 낀 신경 쓰이는 인간일 뿐이었어요. 저를 먼저 만나 자기를 사랑이 꼬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양심도 없는 것들. 남편보다 동생이 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라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결혼까지 했대도 남자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동생.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내색 안 하고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쳐 죽이고 싶었지만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받으실 충격을 생각하면 그냥 내 선에서만 끝내야 하는 건지 그냥 바람이 났대도 미치고 환장을 파네. 어떻게 제 동생과 그럴 수가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걸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던 결과는 같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생은 항상 자신만만했었어요. 타고나기 예쁜 탓에 게다가 쌍둥이이니 사람들은 자연히 저랑 비교를 했고 저는 반면에 조금 주눅 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했네요. 얼마나 됐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 집에 드나들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덜덜덜 떨면서 동생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 말에 그냥 잠만 엄마 얼굴 보러 왔어 라고 말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 어디야?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 지금 나 친정이야. 그래? 나 지금 잠깐 우리 딸 좀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올게. 얘가 엄마가 없어서 그러나 자꾸 때를 쓰네. 그래? 지금 그럼 내가 집에 갈까? 아니야, 당신은 친정에서 좀 쉬어. 알겠어.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통화가 끝난 후 동생이 샤워를 마쳤는지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털고 있더라고요. 저를 봐놓고도 본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있다가 엄마, 나 좀 나갔다 올게 하면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주 있는 대로 실컷 치장을 했더군요.
동생이 나가고 나서 혼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혹시 너 남편이랑 싸웠냐고 하시길래 고개를 가로로 저으면서 아니라고 하니 그럼 이서방 혹시 바람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꺼이꺼이 울면서 엄마, 그 사람 바람난 거 같아. 아마 지금 둘이 만나고 있을 거야. 나 정말 자존심 상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벌벌 떨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 애미 팔자 딸이 물려받는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니? 누구야? 어떤 여이랑 바람핀 거야? 당장 그 놈들한테 가자. 가만 안 돼. 당장 이혼해.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차마 저는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 둘이 어딨는지 알아내서 뒤집고 난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더 오기로 돌돌 뭉치게 하고 애타게 할까봐 오히려 지들이 무슨 로미오랑 줄리엣이 된 마냥 애틋해져 버릴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아직 바람 확실한 건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진짜 바람인 것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됨. 엄마 우선 모른 척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최대한 마음을 냉정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두 놈을 어떻게 찢어놓고 박살 내야 하나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집에 있는 CCTV가 생각이 다. 제가 없을 때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설치해놓고 틈틈이 아이 모습을 보던 카메라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확인한 적은 있어도 녹화본은 확인한 적이 없는 카메라입니다. CCTV의 존재 여부는 동생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괜히 알면 감시하냐고 뭐라고 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남편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부터 해서 모든 걸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자체에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카메라까지 집에 있다는 걸 알면 본인 감시하냐고 오해할까봐 말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CCTV 어플을 열어서 그간 동생과 남편이 집에 단둘이 있을 만한 시간대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상 중 고작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해서 봤을 뿐인데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 옆에서 그 두 놈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영상을 클릭했더니 둘이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아이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진짜 난리가 아니더군요. 세 명이서 아주 침대 위에서 난리법석이었어요.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교사라는 사람들이 할 짓이랍니까? 저는 그때 이성을 잃어버렸고 이 두 놈 내가 제대로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들 학교에 뿌려서 개망신 주고 싶기도 했지만 워낙 동생과 제 얼굴이 비슷해서 괜히 제가 오해를 살까봐 그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라 소문으로 교사 생활 평생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동생이 저와 같은 초, 중고, 심지어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졸업했기에 친구들이 저와 거의 겹쳐요. 남편 또한 저와 학번만 다를 뿐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했기에 지인들이 겹치고요. 저는 동생의 친구들과 남편의 친구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묻길래 그 이유는 오면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 지인들에게는 동생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또 남편 지인들에게는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만약에 알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면서요. 다행히 제가 초대한 6명 모두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번 주말에 같은 학교 선생님들과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다고, 아이를 좀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놈 신이 나서는 누군가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뻔하죠. 그날 남편이 코를 골고 생난리를 쳐도 굴하지 않고 아이를 사이에 두고 남편 옆에서 자는 척을 했는데 남편 놈 오늘은 안 통하나 싶었는지 그냥 조용히 잠에 들더군요. 그리고는 새벽 정도에 잠시 깨서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 전립선이 안 좋아서 새벽에 잘 깨서 화장실을 가거든요.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봤습니다. 패턴으로 잠겨 있어서 이리저리 해봤는데 엄청 단순한 패턴으로 잠겨 있더라고요. 동생이랑 어떤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았나 봤더니 나 오빠 너무 보고 싶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려갈게.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어서 와. 진짜 아내 눈치 보느라 죽겠어. 거슬린다 진짜. 어떻게 너랑 한나란 시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 어릴 때부터 언니가 날 좀 질투했었어. 내가 좀 더 이쁘고 그래서 결혼 전에 오빠 얼굴도 절대 안 보여주더라. 진짜 지금 생각하면 화나. 언니가 오빠 얼굴 미리 보여줬으면 둘이 절대 결혼 못하게 했을 텐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남편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쳐다봤는데 그 어두운 침실 안에서도 남편의 환한 미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잠시 깬 사이에도 희번덕하게 치아를 내놓고 웃어대는지 당신 뭐가 그렇게 신났어? 라고 물으니요. 무슨 말이야? 잠이나 자.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등산복 차림으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나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아이를 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걸리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차마 아이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보 우리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갈게. 하고 아이와 함께 문을 나섰어요. 그걸 보더니 제 동생이랑 마음껏 그 짓거리 할 생각에 신이 났는지 아주 희번덕하게 치아를 내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알겠어. 잘 다녀와 라고 말을 하는 그놈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집에서 나왔어요. 아이를 친정에 맡기려고 들어가니 동생 샤워를 하러 들어갔더군요. 엄마에게 아기를 맡기고 다시 나가려 하니 네 남편이 아이 보기 싫다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남편이 오늘 좀 몸이 안 좋다 해서 엄마 우리 아이 잠깐만 부탁해요. 나 조금 있다가 금방 올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신이 나서 콧노래 부르며 샤워를 하고 있는 동생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죠. 자기야 미안해. 나 이제 일어났어. 샤워하고 바로 갈게요. 그래. 와이프도 금방 나갔어. 어서 와. 나 자기랑 너무너무 하고 싶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선 이 대화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맘같으면 동생의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계획이 틀어질까봐 그냥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서 지하주차장 구석에 차를 주차해놓고 CCTV로 동태를 살피니 동생이 얼마 후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동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두 놈이 동시에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보다 더 볼만하더군요. 그때 시간이 11시경이었고 제가 손님들을 초대한 시간이 11시 반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어디냐 물어보니 집 근처에 거의 왔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작은 지역이고 서로 사는 곳이 다 고만고만해서 집들이 다 가깝거든요. 저는 CCTV를 확인하면서 집 앞으로 갔고 집 대문 앞에서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서프라이즈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문 앞에서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하여 모두를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기로 한 사람 모두가 모인 후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에 아이 깰까봐 무음으로 해놨던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우리 7명이 집에 들이자마자 허물을 벗고 거실 소파 아래 카페트 위에서 그 짓거리에 열중하던 그 놈 모습이 펼쳐졌고 그곳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두 놈은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쳐 들어갔고 동생 지인들, 남편 지인들 모두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난리가 났었죠. 저 또한 미친놈 마냥 발광을 했고요. 그 길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길래 안방을 가져와서 열고는 손으로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린 남편 놈과 위를 가려야 할지 아래를 가려야 할지 몰라 왔다 갔다 하면서 혼이 나간 제 동생에게 너네들이 사람 스키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놈 거시기를 발로 한번 찬 후 동생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 꽂아버렸어요. 남편 놈은 그곳을 잡고는 미동도 못하면서 끙끙댔고 동생은 떨어지면서 코를 박았는지 코피를 질질 흘리더군요. 그걸 보고 남편 놈이 자기야 괜찮아? 피 좀 봐봐 피피 하면서 동생을 챙기기는데 진짜 이 상황에서도 저러는 모습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던 그놈 지인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혀를 끌끌 대면서 진짜 이 상황에서도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러게 진짜 둘이 제정신 아니다. 둘이 언제부터 저랬던 거야? 하면서 수근수근 대더군요. 그 둘은 옷까지만 챙겨서 갑자기 뛰쳐나가 버렸고 저는 초대받은 그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학교에는 다음날 병가를 썼어요. 그런데 이미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그리고 부장 선생님들도 모두 소문을 들은 듯 했어요. 이미 교육청 내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죄다 소문이 여러 번 돌고도 남은 듯 하더군요. 원래 교사 사회가 좁기도 하고 한두 명만 그 장면을 본 게 아니니까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몸과 마음 잘 추스르고 푹 쉬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제 동생 또한 출근을 안 한 모양이더군요. 남편 놈은 당연히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또 혼자서 집에 있으면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아 엄마에겐 이유를 말하지 않고 친정에서 좀 있고 싶다 말하고 아이랑 같이 친정에 있었어요. 엄마는 저번에 제가 했던 말 때문에 대충 제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런 거라고 눈치는 채셨지만 자세한 건 모르셨죠.
엄마는 저는 퉁퉁 부어서는 집에 있지 동생은 집에 아무 연락 없이 안 들어오지 영문도 모른 채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가 수요일쯤 동생이 대낮에 친정에 왔더군요. 엄마가 너 왜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어?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니 형부랑 모텔에 있었어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엄마 앞에서 할 말이랍니까?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미쳤어. 이게 당당하게 할 말이야. 라고 말하니 엄마가 상황을 눈치채셨는지 바닥에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동생은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나보다 좀 더 모자라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다 커서까지 언니 편만 들었지. 난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뒷전이었어. 그래도 내가 더 예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위안 삼고 살았는데 나보다 못난 언니는 언니만 오매불망 바라보는 남자가 있고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하고 이상한 남자들만 꼬였어. 생각해보니까 난 언니 남자가 탐이 났던 게 아닐 수도 있어. 나보다 못난 언니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탐이 났던 것도 같고 어쨌든 그래서 언니 남자 내가 가져보니까 이 남자 진짜 별로더라. 그래서 오늘 헤어지고 오는 길이야. 저는 그 망신을 당하고도 저렇게 말을 하는 동생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주저앉은 상태로 계속 이우셨고 저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동생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 놈이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부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빌어댔어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세상에서 이런 못난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라니 끔찍하고 속상해서 발로 빵 차버렸어요. 라고 하면서요. 시댁에 연락해서 다 말했어요. 듣고 놀라 자빠지시는데 솔직히 제 동생이랑 얽힌 일이라 시댁에서는 제 탓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도 위자료도 다 톡톡히 받아낼 거고 동생에게도 제대로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낼 거예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두 놈 다 현재 의원 면직하겠다고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는데 양육비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되긴 하네요. 동생은 쫓겨났고 저는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지내는 중인데요. 일단 죄 없는 우리 아이 상처받지 않게 잘 키워낼 겁니다. 정말 막막하고 갑갑하지만 잘 키울게요. 저 둘이 진짜 천벌 받기를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